여러분, 지아쌤입니다. 오늘은 김춘수 시인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시 전체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간단한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설기도 하고 또 묵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 자체보다는 이 시가 탄생하게 된 어떤 시인의 어떤 생각 의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 같은 경우는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고 가려고 해요. 이 시랑 연결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이미지즘의 시들이에요. 여러분 이미지즘의 시다 그러면 뭐가 굉장히 강조되는 거라 그랬어? 네. 시각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되는 시들. 그래서 마치 이게 시를 읽었는데 그림을 본 것 같은 머릿속에 이렇게 쫙 영상이 떠오르는 묘사가 굉장히 강한 시들을 이미지즘의 시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곳에 속하는 대표적인 시인들이 일제강점하의 정지용이라든지 김광균이라든지 이런 시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김춘수 시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시를 좀 전반기랑 후반기로 나눠본다면 전반기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시가 이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야. 김춘수의 꽃이라든지 꽃을 위한 서시라든지 뭐 이런 꽃의 연작시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런 시들을 막 쭉 창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존재의 본질을 향해 다가가고 싶은 욕망,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막 의미 부여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언어를 통해서 존재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 인간의 소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다가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그걸 좀 지쳐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경향이 바뀌어 가냐면 도대체 언어로는 어떤 존재의 본질, 뭐 존재가 갖고 있는 본래적 가치 이런 것들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여러분. 관념적이라는 건 이제 머릿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관념이라든지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 현대사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문학가들이 그 현실로 막 다른박질 쳤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시인이 이제 김수영 같은 시인이죠. 참여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막 사회 현실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이런 내용들의 시들을 막 창작하고 가고 있었던 거지.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시인이 그런 거에 되게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이렇게 좀 지치니까 뭔가 언어를 통해 본질에 다가가는 것도 어렵고 또 자기는 이렇게 시를 통해 문학을 통해 자꾸 시대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도 뭔가 좀 깨림직하고 좋지 않고 그래서 이걸 다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걸 다 배제해버리다 보니까 뭐가 남았냐면 이미지들이 남은 거야. 이미지들이 남아서 그 이미지들을 나열하는 그런 시를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시적 경향에 속하는 작품이 바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이 작품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무의미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요 관념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실제하는 이미지들이 아니고 시인의 머릿속에서 연결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념식이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자 이렇게 무의미식 관념시 그러면 낯선 이미지들의 중천만이 또는 이 낯선 이미지들의 결합, 이질적인 결합만이 중요한 시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깊이 파고 들다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좀 거칠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그런 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 문학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좀 이해하면 되겠다. 정지용이나 김광균 같은 시인들이 추구했던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하는 그런 시에
가장 이렇게 끝에까지 가보면 거기에 무의미 시라고 본인이 이제 김춘수 시인 본인이 내 시는 무의미 시야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따와서 평자들이 이 시들을 무의미 시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미지를 아주 부각하고 있는, 더군다나 낯선 이미지들의 이질적인 조합을 통해서 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막 계속 실험하고 싶어 했던 시인의 시세계가 반영되어 있는 게 이 작품이야. 자, 다시 김강균이나 정주용의 이미지즘의 시들이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그 정점에서 뭐를 만났다? 김춘수의 무의미 시를 만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용의 시를 배우든 김강균의 시를 배우든 김춘수의 이 정도의 시를 배우든 이들이 모두 다 어떤 것으로 묶여 있구나. 이미지라는 시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 이미지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묶여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네, 성격이 그래서 굉장히 회화적이야. 회화적이라는 건 뭐야?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야. 시각 이미지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을이 샤갈의 마을이잖아. 이 마을은 대단히 환상적이야. 상상 속 마을이라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이미지가 부각된다고 얘기하면 실제하는 사물들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니까 이곳이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상상 속 마을이야. 그래서 관념시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도 드렸던 거예요. 됐죠? 제재가 뭐였냐? 이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핵심 소재가 뭐냐? 그러면 샤갈의 그림이에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보실까요? 요 그림이야, 요 그림. 나와 마을. 요걸 본 거야, 시인이.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이 그림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얻은 거지. 회화고, 또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돼 있고 대단히 환상적이고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이게 뭐야, 사람은 왜 이렇게 초록색이고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얘가 양이야, 염소야, 뭔가가 있는데 얘는 이 속에 뭐가 또 막 들어가 있고 너무 이상하잖아, 그림이. 이걸 보고 영감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환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느낌 받으시면 됩니다. 어조는 차분하면서도 객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정서의 노출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정서 노출은 없을 거야 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주제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지들이 묶여가지고 맑고 순수한 봄의 생명감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자들이 이런 해석을 했던 거겠죠. 시인은 이미지들을 그냥 나열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어떤 시세계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야. 근데 이게 묶여가지고 봄의 생명감을 드러내는 시야 라고 이제 우리가 주제를 찾아낸 거지. 특징을 보세요, 여러분.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와 마을이라는 샤갈의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주 환상적인 그림을 보고 나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 시가 만들어졌어. 감각적이고 회화적인 요소의 활용이 대단히 두드러지는 무의미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시제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생동감,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 모두 효과로 기억을 좀 해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문학에서는 별표 체크하고 요건 중요한 내용으로 기억하고 가세요. 자, 특징이야. 상호 연관성이 떨어지는 시어가 주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상호 연관성이 떨어지는 시어들을 막 연결해.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굉장히 낯설고 환상적인 이미지로 자기 시를 채우고 있다, 그 얘기인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의미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졌다?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가 되었다라는 얘기. 환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자, 시의 특징으로 여러분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와 감상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빈칸 채워보세요. 자, 제목의 의미 보십시다. 샤갈의 마을은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떠오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실제하지 않는 환상적인 공간이자 상상 속에 자기 고향의 마을을 표현한 거래요. 그러한 마을, 시인의 고향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한 마을에 내리는 눈은 차가운 겨울의 이미지가 아니고 봄의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눈이라는 거, 이 시를 지배하는 지배적 이미지가 눈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가 봄의 생명감이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작품 구성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샤갈의 마을의 분위기 좀 봅시다. 3월에 눈이 내려. 여러분, 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랑 같이 묶어서 우리가 주로 많이 공부하는 작품이 정지용의 춘설이라는 작품이에요. 춘설이라는 작품도 보면 봄에 눈이 오죠. 이 시 같은 경우도 3월, 봄이야 봄. 봄에 눈이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거지. 정지용도 이미지스트잖아. 그래서 두 시인이 봄에 내리는 눈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작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3월에 눈이 내려. 그런데 3월에 내리는 눈은 여러분 이 3월에 눈이 내린다고 해서 이게 겨울로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잖아. 뒤로 물러설 수 없잖아. 계절은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3월에 내리는 눈은 차갑기보다는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지. 왜? 봄을 앞두고 있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따뜻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 눈이 사나이를 어루만지고 샤갈의 마을을 덮고 그때 겨울 열매들은 올리브빛으로 물들어 초록빛으로 물이 듭니다. 그러면 겨울의 열매들은 까만색으로 죽어 있다가 올리브빛으로 물드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중인 거지. 그리고 안악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장면들을 탁 3월의 눈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모두 묶여서 봄의 생명력을 가리키게 되는 그런 시 전체를 좀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핵심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눈의 이미지가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굉장히 플러스다, 따뜻하고 평화롭고 맑고 순수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림이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인은 무엇을 어떻게 바꿔놨을까? 우측의 남자, 여기. 우측의 남자는 시에서 봄을 바라보고 서 있는 남자로 바뀌어요. 이따 확인하세요. 또 붉은 색채의 기운들이 있죠. 이렇게 붉은색들이 좀 보이잖아. 그건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 빨간 불로 표현이 바뀌어갑니다. 또 가운데 하단의 나무, 여기 하단의 나무는 시에서 올리브빛이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이 열린 나무로 표현이 돼. 그러니까 쥐똥만하다는 건 쥐똥은 여러분 까만색이잖아. 그 까만색이 올리브빛, 초록색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나무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그건 그림에서는 요 나무다, 중앙에 있는 나무다 그 얘기인 거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하얀 빛깔들 보여. 이런 하얀 빛깔들과 나무의 여기 하얀색들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으로 표현이 됐다 이 얘기야. 또 대단히 환상적이고 이국적인 마을의 분위기는 아궁이와 같은 소재를 통해 한국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겠다.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뭐 이런 시들 여러분 공부하고 오셨죠? 그런 시들을 보면 백석은 굉장히 토속적인 소재를 자기 시 안으로 많이 가지고 왔던 시인이야.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는 나타샤라는 아주 이국적인 인물을 가지고 왔잖아. 김춘수 같은 경우는 아주 이국적이고 이질적인 시를 하나 봤어. 그런데 그걸 아주 토속적인 소재로 조금 바꿔버리고 싶었다는 거야. 자기 고향의 이미지로 여기를 확 덮어버리고 싶었던 거지. 그때 뭐를 등장시켰다? 시 안에 아궁이라는 토속적 소재를 등장시키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됐지? 어떤 시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국적인지 토속적인지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 아궁이를 통해서 한국적인 이미지로 바꿔놓고 김춘수 작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추억이 담겨 있다는 점과 색채감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이 그림, 샤갈의 그림과 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는 굉장히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는 시다라고 우리 그림과 함께 비교하면서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볼까요? 네, 보십시다. 샤갈의 마을, 자, 환상적 공간이야. 아까 있었던 여기가 샤갈의 마을이에요, 여러분.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자, 눈.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봄의 생명력을 전달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에 오는 눈이기 때문에 정재용의 춘설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니은다 뭐예요? 현재형 종결이죠. 혹시라도 나는 니은다가 아직도 현재형 어미라는 걸 몰랐어 하는 사람들은 별표 3개 하고 정리해놓고 가십니다. 니은다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 는다도 있지. 니은다와 는다는 현재형 종결이다. 어떤 효과가 있다? 생동감과 현장감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니까 현재형음을 썼다는 건 생생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봄을 바라고 서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자, 정맥이 툭툭툭툭 관자놀이에서 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새로 돋은 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떤다? 바르르 이렇게 막 떨리는 그 모양이 그려지죠? 음성상징어죠. 효가 뭐예요? 감각적이고 구체적이고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음성상징어의 효과를 내가 잘 모르고 있었다 하면 별표 체크하시고요. 기억을 좀 해놓고 가세요. 여러분, 음성상징어들은 왜 감각적이야? 왜? 음성상징어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거?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야. 소리를 흉내내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잖아. 그럼 그 아이가 뭐 엄마 뭐 이런 거 많이 배우겠지. 맘마 이런 거 배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죠. 부모들이. 그때 그 아기들이 보는 그림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이 의성어들이에요. 의성어. 제일 뭐 유명한 거 뭐 있어? 강아지가 멍멍, 고양이가 야옹야옹, 뭐 이런 말들인 거지. 자, 소리를 흉내낸 말들이야. 멍멍, 야옹야옹. 의태어 깡총깡총. 모양을, 형태를, 행동을 흉내내는 거죠.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음성상징어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의성어 같은 경우는 어떤 감각을 자극하죠? 소리잖아. 멍멍. 네, 청각을 자극하잖아. 깡총 뛰는 모양이잖아. 그래서 뭘 자극해? 시각을 자극한다고. 그래서 대단히 감각적인 단어들이 뭐라고? 음성상징어라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감각적이라는 거 머릿속에 탁 상이 떠오르거나 소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상이 떠오르잖아. 이게 대단히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멍멍 어때? 멍멍 하는 순간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지. 그래서 생생하고 생동감이 느껴지고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음성상징어가 갖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운율을 형성하는 거. 운율을 형성하는 거. 멍멍, 양양, 마르 반복되는 그런 음절을 반복하는 성향들이 좀 있잖아.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까지 효과가 좀 있습니다. 기억하고 가십니다. 자, 아무튼 이 사나이의 관자놀이의 정맥이 새로 돋아가지고 나 살았어, 나 태어났어 하면서 떨고 있대. 그래서 여기 이 모습을 플러스로 본다, 마이너스로 본다, 플러스로 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앞뒤로 연결해 보니까 봄의 생명력에 대한 기대감, 긴장감으로 읽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바르르 떤다 이렇게 끝났어. 그래놓고 바르르 떤다로 끝났는데 이거 동그라미 쳐보자. 뒷문장이 바르르 떠는으로 시작됐네. 문장의 제일 끝 말을 뒷문장에서 첫말로 이어 붙였구나. 이렇게 쇠사슬 이뜻 이어 붙였구나. 우린 이걸 무슨 표현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연쇄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앞문장을 이어서 붙잡고 늘어져. 그래서 뒷문장이 다시 받아가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표현 방법이죠. 연쇄법 쓰였습니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눈이 펑펑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이야. 자,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졌어. 뭐가? 주체 잡고 있어야죠. 눈이.
그러니까 정맥을 어루만졌다는 건 눈이 사실은 내려서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닿았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이걸 어루만졌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갈 수 있겠다. 그제? 눈은 수천수만에 이번엔 날개를 달았대? 동물처럼 새처럼 표현했네 눈을.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구나. 무생물인데 이걸 생물처럼 표현했네. 그래서 이것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화류법이 쓰였구나. 의인법도 괜찮고 화류법도 괜찮고 이렇게 표현법들 나왔습니다. 그런 눈들이 사나이의 관자놀이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지붕도 덮고 굴뚝도 덮으면서 샤갈의 마을을 하얗게 물을 들였습니다. 3월의 눈이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 메마른 생명이라고. 이건 검정색이야. 검은색. 죽음의 상징이었을 거야. 그 겨울 열매들은 어떻게 되냐면 3월의 눈을 맞으면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어. 어떤 뜻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올리브빛도 생명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밤의 안악들은 그애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그 뜬금없이 불은 왜 나왔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자, 이거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고 갈 수 있겠다. 우리가 이해한다면. 무의미 시라고 김춘수 씨가 명명했지만 본인의 시를. 그러나 우리는 시를 읽어가면서 이해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지. 나름대로 이해를 해본다면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은 봄이 임박해 있다는 기대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 뭐냐면 이거지. 봄이야. 봄이 왔는데 눈이 펑펑 오면서 눈이 펑펑 왔는데 여러분 엄청 추울까? 엄청 춥지 않아. 봄 눈이 오면은 이게 좀 따뜻한 느낌 이런 말이지. 그리고 열매들도 막 살아나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안악들이 기대한 거지. 이 불이 올해의 마지막 불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미지들을 연상하면서 추론을 좀 해본다면 내가 지금 올해의 마지막 불을 지피고 있구나. 불은 언제 떼는 거야? 따뜻해지려고 떼는 거잖아. 근데 이제 봄이 온단 말이야. 봄에 생명이 막 물어있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불을 필 필요가 없는 거지. 겨울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봄이 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불인 거야. 왜? 올해의 마지막 불이잖아. 그래서 요 마지막 불을 피우면서 왜 아름답다고 표현했다고? 봄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봄이 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일 마지막의 불,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피고 있습니다. 자, 아궁이라는 단어도 이건 뭐야? 토속적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고향의 이미지를 샤갈의 마을에 이렇게 더 씌우기 위해서 가져온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니은다 역시 현재형 혐의로 끝났다. 쉬는 이게 다야. 그러면 여러분 봄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3월의 눈이기 때문에 봄의 생명력과 관련된 낯선 이미지들을 연결해 놓고 있더라. 봄과 너무 잘 안 어울리는 낯선 이미지, 눈, 그죠? 그리고 눈과 두 번째 연결된 건 뭐야? 사내의 관자놀이에서 뛰고 있는 새로 돋은 정맥. 너무 이질적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정맥이 올리브빛 열매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마지막엔 불로 연결이 되더라 이거지. 이 낯선 이미지들이 쫙 조합을 하면서 봄, 생명 이걸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게 김춘수 시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우리가 김춘수 씨 스스로 무의미 시라고 명명한 대단히 이미지들이 돋보이는 그런 시입니다. 자, 어떻게만 여러분 연상하고 가면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하겠다. 별표를 5개 하시고요. 굉장히 낯선 시어들을 같이 연결하면서 봄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시야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와 감상으로 잠깐 넘어가셔서요. 여기 다양한 색채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시인지 대충 좀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먼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가 됐다고 내 머릿속에 다 남지는 않아요. 기억의 과정을
기억해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죠. 그런 다음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관식 테스트를 치르는 시간 가지면서 작품 정리 잘 해놓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